문 대통령 2년 만에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진상규명 명예회복 강조하며 제주 4.3 학살 낱낱이 밝혀야 하며 완전한 해결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 이념의 문제 아니라며 특별법이 더디다면서 정치권 입법 노력을 당부했다.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영령들 명복 빌면서 제주도민께 감사와 존경한다. 화해 상생의 정신, 코로나19 속에서도 제주도민 마음 하나로 묶어주었다며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에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면서 정치권과 국회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면서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제7주년 추념식 이후 2년 만에 참석한 것이며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2차례 추념식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제주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과거사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으로 다가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4.3은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며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고 떠올렸다. 이어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그래야만 72년간 우리를 괴롭힌 반복과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한다며 평화를 위해 동백꽃처럼 쓰러져간 제주가 평화를 완성하는 제주로 부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보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오늘의 제주를 일궈내신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정의와 화해의 길이라며 대통령으로서 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용서와 화해의 토대다. 진실은 이념의 적대가 낳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라며 제주 4.3 사건 추가 진상보고서 발간 노력을 격려했다.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4.3에 대한 기술이 상세해졌다. 4.3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을 명시하고 진압 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적 수단이 동원됐음을 기술하고 있다며 참으로 뜻깊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4.3 군사재판 수용인들이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1년 사이 현창용, 김경인, 김순화, 송석진 어르신이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아직도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존 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70세를 넘기고 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라고 말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8년부터 추진된 유족 추가 신고서, 이달 말 개소 예정인 4.3 트라우마 센터 등을 격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매우 엄중하고 힘든 시기에 다시 4.3을 맞이했다. 연대와 협력의 힘을 절실하게 느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도민들은 지역을 넘어 대구 경북에 마스크 등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연대와 협력의 힘을 앞장서 보여주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3은 왜곡되고 외면당하면서도 끊임없이 화해와 치유의 길을 열었다. 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경우회가 화해를 선언하고 함께 참배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군과 경찰이 4.3 영령들 앞에 섰다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도민들은 지역을 넘어 대구 경북에 마스크 등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연대와 협력의 힘을 앞장서 보여주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3은 왜곡되고 외면당하면서도 끊임없이 화해와 치유의 길을 열었다. 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경우회가 화해를 선언하고 함께 참배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군과 경찰이 4.3 영령들 앞에 섰다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는 이제 외롭지 않다며 4.3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는 미래 세대에게 인권과 생명, 평화와 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4.3 추념식과 관련하여 새삼 김용옥 교수의 우린 너무 몰랐다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민 중앙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에 벌여졌던 최대의 비극이며 반공체제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말한다. 제주 4.3 사건은 특별법이 만들어져 진압 과정에서 무리한 국가폭력이 인정됐고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기념일 제정까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조치도 없고 지은이는 여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해석과 정치적 복권을 위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떳떳이 밝히고 있다. 해방 이후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해 통일 정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미 군정과 경찰은 이런 요구를 힘으로 억눌렀다. 더욱이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미 군정 아래에서 다시 관리나 경찰이 되어 돌아오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1947년에 3.1절 29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그런데 행사 도중 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사건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몰려가 항의했다. 당황한 경찰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총을 쏘아 6명이 죽고 8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분노한 제주도민들은 총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 군정과 경찰은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선동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수천 명의 주민들을 잡아 가두거나 고문했다. 주민 탄압이 계속되자 이듬해인 1948년 4월 3일에 제주도민들이 무장을 한 뒤 미군 즉시 철수, 단독 선거 반대 등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났다. 경찰과 군은 봉기한 주민들을 강하게 진압했고 이에 맞서 봉기 세력의 일부는 한라산에 들어가 유격대 활동을 벌였다. 이 때문에 1948년 5월 10일 시행된 50총 선거에서 제주도의 선거구 3곳 중 2곳의 투표자가 과반수에 못 미쳐 무효가 되었다. 군인과 경찰이 한라산의 유격대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주민이 억울하게 죽었고 산간 마을의 95%가 불에 타는 엄청난 피해를 낳았다. 1999년 제정된 제주 4.3 특별법에 의한 조사 결과만 보아도 사망자가 토벌대에 의한 희생 11,900여 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 1,764명 포함해서 14,000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 한라산 유격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세력이 약해졌다. 하지만 일부는 한라산에 계속 남아 투쟁을 이어갔고 제주 4.3 사건은 유격대가 완전히 토벌되고 1954년 9월 21일에 한라산 입산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비로소 끝이 났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입을 닫아야 했다. 이승만으로부터 된 무자비한 토벌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진 7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그림자 삶을 살아와야 했다. 권력을 장악한 보수 정부로부터. 제주 4.3은 입 밖으로 나와선 안 되는 말이 됐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는 말 그대로 진실이 덮인 채 70여 년의 세월을 살아야 했다. 제주는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살아야만 했다. 이제 제주 4.3은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김용옥 교수는 이 책에서 이승만을 현충원 무덤에서 파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작년 9월 경찰에 이어 검찰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도올 김용옥 교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성상원 부장검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교수를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로부터 사건 수사를 지휘받은 서울해화경찰서도 지난 8월 30일 김 교수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는 지난 5월 24일 김 교수가 방송 프로그램이나 저서에서 이 전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기관은 과거 판례 등에 비추어 김 교수에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옥 교수는 지난 3월 16일 KBS 1TV 도어라인 5방간다에 출연해 김일성과 이승만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데려온 자기들의 일종의 퍼핏, 즉 괴뢰라며 이 전 대통령을 당연히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지난 3월 23일 방영된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승만이 제주도민들의 재헌국회 총선 보이콧에 격분해 제주도민을 학살했다. 여수에 주둔한 14연대를 제주도에 투입해 보이는 대로 쏴 죽일 것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김용옥 교수는 져서 우린 너무 몰랐다. 해방, 제주 4.3과 여순민 중앙쟁에도 이 전 대통령이 여운형의 살해를 지시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민 학살을 명령했다. 여수 순천 사태 당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옥은 우린 너무 몰랐다 해서 제주 4.3과 여수 순천민 중앙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에 벌여졌던 최대의 비극이며 반공체제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말한다. 제주 4.3은 특별법이 만들어져 진압 과정에서 무리한 국가 폭력이 인정됐고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기념일 제정까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조치도 없고 지은이는 여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해석과 정치적 복권을 위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떳떳이 밝히고 있다. 보수 정권에 의해 무자비하게 학살된 제주도민의 진실을 밝히는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에 의해 완성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4.15 총선에서 진보 정권에 얼마만큼의 힘이 실려져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기적을 통해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한국민들의 위대한 힘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보수의 틀에 갇힌 무지의 역사인식으로 제주 4.3에 숭고한 역사에 반하는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닌 정치적 협잡에 불과할 뿐. 다만 여전히 보수의 틀에 갇힌 무지의 역사인식으로 제주 4.3에 숭고한 역사에 반하는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닌 정치적 협잡에 불과할 뿐이다. 부디 이번 총선을 통해 제주 4.3의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국가 권력으로 무참히 희생당한 제주도민에게 한 가닥 희망이 깃들 수 있길 희망한다. 거짓은 이길 수 없다. 어둠은 밝음을 이길 수 없다. 며칠 안 남은 사이로 총선에 여러분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